기다림. 해방이 되고 만세 소리도 잠시, 한반도 작은 나라는 철조망으로 두동강이 나버렸다. 그가 날 찾아올 것이란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신락 같은 희망은 버릴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느닷없이 날 찾아왔기에 나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두어야 했다. 그가 돌아와서 마음껏 우리말로 시를 쓰고 발표를 할 것이라 생각하면 기쁘기 한량없다. 그가 없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어릴 적 관철동 큰 집과 그와 내가 살던 비둘기집 같은 청진동 집을 다시 찾는 일이었다. 그와의 추억이 오롯이 녹아있는 청진동 집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 것이었다. 나는 자신감이 생겼다. 살아가야 할 희망을 그가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내게 올 때까지 당당하고 꿋꿋하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금화 선생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했다. 어느 날 유월이가 낯선 남자가 주인을 찾는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 이홍주였다. 몇 년 만의 재회인가. 그와 나는 서로 반가워 어쩔 줄 몰랐다. 이홍주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 않았다. 일제치하에 지식인들이 겪은 고통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살아남아서 만나게 된 것만으로 감격스러웠다. 이명호보다 큰 키에 마른 몸은 수축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의 강인함은 건재해 보였다. 명호한테 이야기 들었소?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만남의 기쁨도 잠시. 이홍주의 얼굴색이 어두워졌다. 총살당했소. 독립군을 도왔다는 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해방되기 바로 직전이라 안타깝기 거지없어요. 명호가 죽기 얼마 전에 날 찾아와 당신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백석과 나의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도왔던 그가 끝내 죽었다니. 명호는 어쩌다 친일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곧 후회를 했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제에 적을 두고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밀정 역할을 한 것이었죠. 이제 생각해보니 그는 늘 내가 있는 곳에 있었어요. 좋은 의도였든 나쁜 의도였든 늘 내 주위를 맴돌았단 생각이 드네요. 그랬을 겁니다. 당신을 무척 연모했으니까요. 일본에서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는 한바탕 싸운 적이 있었어요. 당신을 내게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녀석도 당신을 차지하지 않았더군요. 그 사람은 내 목숨을 구해주었고 내 사랑도 지켜주었어요. 백석 시인 사연도 명호한테 들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류춘기는 일본의 패망을 눈치채고 발빠르게 또 제 살 길을 모색한 것 같습니다. 해방 직전 경성으로 건너왔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는데 지금은 또 무슨 국리를 하고 있는지. 나는 류춘기의 소식에 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놈이니 또 변신을 했겠지요. 그놈은 꼭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해관 신윤국 선생님 안부도 궁금하시죠? 다행히 좋은 소식입니다. 선생님은 37년도에 동우회 사건으로 홍원 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르시고 41년도에 무죄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2년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었다가 이듬해 9월쯤에 풀려나셨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별위원회 재정위원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무사하다는 말에 뛸 듯이 기뻤다. 선생님은 나를 후원해 준 것도 모자라 나의 사랑까지 만나게 해준 장본인이었다. 해관 선생님과 만날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나는 이용주에게 부탁을 했다. 그 이후 이용주는 이명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끔씩 나의 안부를 물어왔다. 그러나 내 사랑 백석을 내 앞에 데려다 주지 못했다. 기다림으로 빛과 어둠을 오가는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그의 소식이 올까 하루 온종일 대문을 서성거렸고 뒤숭숭한 꿈을 꾼 날은 온종일 약 먹은 병아리처럼 기운 없이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준이 찾아왔다. 나는 다시 백석을 만날 가느다란 희망을 가져보았다.
그의 모습은 초췌했지만 차분했다. 살아 있었군요. 나는 허준에게 인사하는 것도 있고 다짜고짜 그의 소식을 물었다. 그는 해방 직전 백석은 신의주에서 독립군을 돕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어 만주로 피신해서 언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당시에 만주에 있었어요. 만주에서 백석이나 나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날이었죠. 희망은 사라지고 어두운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으니까요. 해방될 날만 꾸역꾸역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이 되어 더 이상 쫓기는 신세는 면했지만 앞날이 막막한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백석은 먼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정주에 들렀다가 경성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신의주역에서 경의선 열차를 타고 고향 정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곧바로 회령을 통해 경성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북이 분단이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소련군이 남북 간의 철도 운행과 통신선까지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친구는 오로지 당신을 만날 날만 기다려왔는데 내가 북으로 가겠어요. 무모한 짓입니다. 38선을 넘다가 잡히면 곧바로 사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백석이 꼭 경성으로 올 테니 때를 기다려보라는 말을 남기고 허준은 떠나갔다. 또다시 기다림의 나날들이 이어졌다. 매일 밤 그가 내게 오는 꿈을 꾸었다. 백석이 막혀버린 철로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그가 북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 고뇌하고 있다. 그가 걸어서 38선을 넘는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가 내게 오고 있다. 걸어서 경성까지 오르면 얼마나 걸릴까? 나는 악착같이 살아있어야 했다. 그가 나를 찾아올 때까지. 나는 매일 아침 북쪽을 향하여 합장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내 사랑 백석. 오, 유일한 내 사랑 당신. 태양볕의 기세가 수그러드는 저녁 무렵입니다. 지금 석양이 한강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당의 목배기롱이 석양빛에 더욱 붉습니다. 당신을 향한 내 마음도 저 꽃처럼 언제나 붉게 타오릅니다. âm 력 7월 초하루. 오늘은 1년에 한 번 나만의 의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반세기 동안 오늘이면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곡기를 끊고 무건으로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오동나무로 만든 삼당장 제일 아래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내게는 가장 귀중한 보물 상자입니다. 상자를 열고 빛바랜 황금색 보자기를 꺼냅니다. 보자기를 풀고 두루마기를 꺼내어 고이 듭니다. 당신의 내음을 맡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체취가 사라질까봐 두루마기를 한 번도 빨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루마기를 입고 당신이 있는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당신은 내가 절하는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고 했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절을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사를 알 길이 없지만 당신의 넋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절을 보고 계시겠지요? 나는 두루마기를 입은 채 편지와 노트를 꺼냅니다. 하도 읽어서 노트가 나달나달해졌고 당신의 필체마저 내 지문에 의해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편지와 노트를 읽으며 당신과의 사랑을 회상합니다. 금방이라도 당신이 자야라고 부르며 들어설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여, 그 옛날엔 항상 당신께
사랑도 편지도 받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일인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편지를 써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야가 어느덧 팔순이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4살이 더 많으니 오늘은 당신의 8번째 생일날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노인이 되었을까요? 내게 당신은 언제나 변함없는 20대의 멋쟁이 시인의 모습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매일 당신이 그립지만 오늘은 유독 더 당신이 보고픕니다. 당신과의 애틋했던 사랑의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당신이여, 내가 기나긴 기다림을 견디며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내게 보낸 편지와 노트, 그리고 당신의 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절절하고도 아름다운 우리 사랑의 사금파리들이 이 쓸쓸한 여자의 가슴을 흠뻑 적시는 뜨거운 눈물이요, 내 외로운 노년의 시간을 흐뭇한 행복감으로 채워주는 달콤한 감로수요, 또한 참으로 소중한 보물이며 빛나는 진주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이여, 우리 사랑의 엇갈림으로 인해 흘린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지 내 치마폭을 적시고 있습니다. 목이 메고 가슴은 뻥 뚫려 편지치를 다 적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회적 규범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슬픈 반항을 해보았지만 좌절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서로 안부도 모른 채 반세기라는 오랜 시간을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지만 나는 지금 50여 년 전의 일이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한데 어찌된 일인지 당신이 그리 고아하시던 내 육체는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과 구구정한 몸을 보노라면 50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내 생에 단 한 사람 당신이여, âm 력 7월 초하루, 높고 귀한 당신이 태어난 날입니다. 바깥은 금세 마른 어둠이 파랗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달도 별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반짝이는 무엇인가가 날아옵니다. 나는 펜을 놓고 반짝이는 것이 움직이는 곳으로 눈으로 따라가 봅니다. 아, 반딧불이. 당신의 혼이 반딧불이 되어 내게 오신 건가요? 열어놓은 내 방문 근처에서 떠나질 않고 날아다닙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마루로 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딧불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내 손에 앉습니다. 당신의 넋이라면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하지만 반딧불은 내 손에서 몇 번 반짝거리더니 곧 날아갑니다. 아, 당신의 몸이 날아갑니다. 나는 붙잡으려고 손을 뻗어봅니다. 그러나 반딧불은 내 손을 자꾸만 벗어나 버립니다. 내 유일한 당신이여, 오늘은 유독 우리가 기쁘게,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간절하게 나눴던 사랑의 몸짓이 생각납니다. 당신과 맛본 3년간의 감미로운 사랑의 몸짓이 노인이 된 지금도 내 몸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당신의 몸을 탐하는 욕망이 되어 혼자서 수줍어하기도 하고 당신과 사랑을 나누는 환상에 빠져들어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방종하다 해도 내 몸에 각인된 당신의 관능적이며 감미로운 환락의 욕망은 결코 지어지지 않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당신과 뒹굴었던 그 시간, 그 장소들이 당신의 모습과 함께 내 마음속에 문신처럼 깊이 새겨져 도무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당신 이후의 그 어떠한 남자도 내 속에 새겨진 당신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육체 속에 사무친 당신에 대한 생각은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또는 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강렬하고도 고혹적인 육체의 자극이 뜨거운 20대에 불붙은 내 정열은 노년이 된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여, 한 번만, 딱 한 번만 당신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내 영원한 사랑 당신이여, 오늘 나는 당신에게 다시 감사의 큰 절을 올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신 당신에게 드리는 절입니다. 천독 만독의 독경보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원천은 당신이 내게 주신 한편의 시였습니다. 당신의 순정이 오롯이 내게로 향해 있을 때 지었던 정열의 시 한 수. 나와 나타샤와 휜 당나귀.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선물입니다. 나는 그 시를 천억의 돈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 한편으로 나는 삶의 무게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고 자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시 한편으로 내 삶은 다만 불운한 것이 아니었음을 나는 압니다. 오히려 당신으로 인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여자들 가운데 나만큼의 사랑을 받아본 여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신으로 인해 내 생은 찬란했고 그 사랑의 아픔마저 아름다웠습니다. 내 모든 그리움인 당신이여, 반딧불이 다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당신의 넋이 내 집 주위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가까운 산사에서 범종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예불 시간인가 봅니다. 나는 매일 신새벽에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 근처의 산사를 다녀옵니다. 새벽에 들려오는 범종 소리와 스님의 목탁 소리, 연불 소리가 내 마음속의 모든 범례를 잠재웁니다. 당신이여, 먼 훗날은 아니겠지요? 어서 빨리 당신과 나의 넋이 하나가 되어 저 하늘 멀리 멀리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엔 유달리 반딧불이 파란 혼처럼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운이여, 편안한 밤 되세요. 나도 이제 당신 품속으로 파고들며 잠자리에 들겠습니다.